안녕하세요. 중형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 노트에 적었다시피 A 접점과 B 접점 출력 그리고 변수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번에 이 기본 기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이 프로그램에서 A 접점과 B 접점 그리고 출력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자, 단축키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A 접점은 F3, B 접점은 F4, 출력은 F9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단축키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서 A, B 접점은 이렇게 써져 있고 F9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면 F3은 짝대기 2개 이렇게 꺼져 있는 모양이고, F4는 짝대기 사이에 대각선이 그어져 있는 모양이고, F9는 약간 괄호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해서 제가 이 A 접점, B 접점 이러한 놈을 입력하고 싶은 칸을 선택하셔서 그 칸에다가 네모나게 요 파란색 칸을 놔두시고 F3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이거는 변수랑 디바이스를 입력하는 창인데 우리가 변수 디바이스를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그냥 이 그림만 딱 들어갑니다. 밑에 칸에다가 F4 눌러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변수 디바이스를 입력해라 이런 칸이 뜨는데, 얘도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그림만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칸에 이제 F9 키를 눌러주시면 이거 마찬가지로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요 끝쪽에 요 소가로 모양이 삽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칸을 선택한 상태에서 F9 키를 눌러서 입력을 했죠. 근데 끝칸에 그림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 레더 다이어그램에서는 왼쪽이랑 오른쪽 이 선에 있어서 왼쪽 단은 입력 파트가 되고 오른쪽 단은 출력 파트에 해당이 돼요. 혹은 왼쪽 단은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오른쪽 단은 동작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자세하게 다룬 건 다음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무조건 출력이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칸에다가 F9를 입력하든 간에 무조건 오른쪽 끝에 출력이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는 선이 자동으로 그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A 접점, B 접점을 이렇게 넣었는데 A 접점과 B 접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A 접점은 접점 말 그대로 만나는 점입니다. 그 만나는 점이 동작 신호가 없을 때는 연결이 끊어져 있고요. 동작 신호가 있으면 연결을 해줍니다. 보통 무언가를 켤 때 많이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PLC 레더 다이어그램은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이 됐을 때 해당 출력을 켜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이 A 접점은 내가 얘를 켜라 라고 신호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신호가 오프가 돼 있다. 요 놈을 뭐 켠다라는 신호를 안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출력이 그냥 꺼져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스위치를 내가 안 누르면 램프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켜라 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A 접점을 켜라. 그러면 A 접점이 동작을 했을 때 이 출력이 켜지게 됩니다. 왜?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신호가 이 A 접점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오른쪽 출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오른쪽 출력이 켜지는 신호를 받으면서 이 오른쪽 출력이 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안 누르면 안 켜지고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위치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B 접점은 반대예요. B 접점은 동작 신호가 없을 때는 연결을 해주고요. 동작 신호가 있으면 연결을 끊습니다. 즉, 자, 밑에 요 그림 보시면 제가 얘한테 켜라라는 신호를 안 보냈어요. 즉, 현재 상태가 오프인 겁니다. B 접점이 오프가 돼 있으면 그때 양쪽이 연결이 돼요. 양쪽이 연결이 되면서 요놈 출력한 때 신호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얘가 켜지는 거죠. B 접점이 꺼져 있을 때 얘가 켜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얘를 켜면
그때는 얘가 신호를 딱 끊으면서 이 출력이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신호가 들어가는 게 없게 되니까 이 출력이 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스위치로 치면은 안 눌렀을 때 켜지는 거고 누르면은 램프가 꺼지는 거예요. 즉 동작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비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언가를 끌 때 사용이 되는 게 이 비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딱 봤을 때 A접점은 그냥 짝대기만 꺼져 있고 B접점은 슬래시 가운데 대각선으로 슬래시가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출력은 말 그대로 뭐 램프라든가 하는 애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를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다시 밑에 칸에 F3을 한번 눌러보시면 변수 디바이스를 입력하라 이런 게 나왔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랑 디바이스는 쉽게 얘기해서 변수는 별명이고요. 디바이스는 실제 주소 혹은 사람으로 쳤을 때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변수라고 하는 게 변하는 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별명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소는 바뀔 수 없는 애입니다. 즉 디바이스는 변하지 않는 놈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디바이스 중에서는 P 디바이스라는 애도 있고 M 디바이스라는 애도 있습니다. 밑에 보신 것처럼 뭐 TC, D 디바이스도 있는데 P 디바이스랑 M 디바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은 디바이스 하나가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즉 우리가 아파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지금 0부터 8까지 0부터 8까지면 9층짜리죠. 9층짜리고 그리고 한 층당 방이 16칸이 있는 겁니다. 16칸, 얘는 9층. 물론 층은 실제로 이 P 디바이스 같은 애들이 한 1023층까지 있습니다. 되게 많죠. M도 마찬가지고요. 층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P 아파트에는 이 한 층에 한 칸에 한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칸에 한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칸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on이라는 사람이랑 off라는 사람 둘 중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즉 경우의 수가 이 한 칸당 on, off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은 1과 0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우리 스위치랑 램프처럼 그냥 켜져 있다 꺼져 있다만 분간을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표시를 할 때 자, 주소라고 했죠? 주소 혹은 정확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0층이에요.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숫자의 시작은 무조건 이제부터 0입니다. 자, 0층에 0번 칸에 있는 놈을 갖다 쓰고 싶다 이러면 나는 P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P00이라고 쓰면은 P 아파트에서 0층에 0번째 칸에 있는 놈을 갖다 쓰는 거구나 라는 의미라 보시면 되고 내가 M 아파트에서 7층에 9번째 칸에 있는 9번 칸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M7, 9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표현을 하면 자, 7층에서 9번째 칸 즉 요 칸이 되는 거죠. 요 칸에 있는 거를 갖다 쓰고 싶다 이러면 M79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P랑 M 얘네들은 표시 형식이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층을 의미하고요. 뒤에 들어가는 숫자 한 자리 숫자는 칸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층은 우리가 1023층까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층도 있습니다. 근데 칸은 무조건 16칸이 있습니다. 한 층당. 근데 16칸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층에 뭐 11번째 칸을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 P11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썼다가는 내가 11층에 1번 칸인지 1층에 11번 칸인지 분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16칸을 쓸 때 16진수로 해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얘는 전부 다 16진수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0부터 9까지 숫자가 10개죠.
여기까지는 10진수고 이 뒤에 10, 11, 12, 13, 14, 15 이러한 숫자들을 두 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떠한 기호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알파벳 A, B, C, D, E, F가 들어갑니다. 즉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1층에 11번 칸을 쓰고 싶다. 그럼 그림에서 봤을 때는 1층에서 11번 칸이니까 이쪽 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쓰고 싶다 하면은 P에다가 1, 11이 아니라 1B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B가 11이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M 아파트에서 내가 7층에 14번째 칸을 쓰고 싶다 하면은 자, 10, 11, 12, 13, 14. 그럼 일단 14번째 칸은 2로 표현을 하고 층은 그냥 10진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칸을 쓰고 싶으면 M, 7, 2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층은 전부 다 그냥 10진수로 표현해요. 10이라 쓰면 10층이고 100이라 쓰면 100층입니다. 자, 그럼 P 아파트랑 M 아파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P는 실제 입출력에서 사용을 하고 M은 내부 입출력 혹은 가상의 입출력에서 다루는 애들입니다. 오른쪽 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P 디바이스는 M 디바이스랑 마찬가지로 비트 한 칸을 차지하고 ON 아니면 OFF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1 혹은 0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제 입출력을 다루고 실제 입출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스위치, 센서 혹은 램프나 뭐 실린더 같은 애들한테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 M 디바이스는 마찬가지로 비트 한 칸, ON이랑 OFF 둘 중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는 내부 혹은 가상 입출력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 내에서만 필요한 입출력이라거나 HMI라고 해서 나중에 터치패드 같은 게 있습니다. 즉 우리 휴대폰 같은 거예요. 휴대폰에 있는 이 스위치나 타자기 같은 애들은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이 휴대폰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애들을 사용을 할 때 이 M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얘들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P랑 M은 디바이스를 표시를 할 때 층, 칸 이렇게 나뉜다. 큰 단위 안에 작은 단위 칸이 한 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TC랑 D는 좀 다릅니다. TC는 어떤 거냐면 타이머랑 카운터고요. D는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얘들은 한 층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한 층이 16칸이라고 했죠? 이런 단위를 컴퓨터에서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드는 비트 16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느냐? 자, 제가 앞에 숫자를 써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셨나요? 자,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분도 계시죠? 자, 너무 쉽죠? 그럼 이거 외워보시죠.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왜냐? 경우의 수가 1 아니면 0 혹은 ON 아니면 OFF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칸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써드리는 숫자를 외워보세요. 자, 외우셨나요? 자, 뭐 물론 외우신 분도 계셨겠지만 아까보단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러한 숫자들을 담는 애들이 이 TC 혹은 D 이 디바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둘 다 한 층을 통째로 차지하고요. 이 한 층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65,535까지의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 하나를 담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많은 칸을 차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T랑 C의 D의 차이는 오른쪽에 설명드리면 자, T는 타이머, C는 카운터가 되겠고요. 둘 다 워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D는 말 그대로 숫자나 데이터 이런 애들을 담는 애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얘는 이제 PLC에서의 기능의 차이예요. D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담는 것만 역할을 합니다. 근데 T랑 C는 타이머가 다 돌아갔을 때 켜진다거나 카운터가 다 돌아갔을 때 뭔가 켜진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얘네들은 애초에 한 칸 한 칸을 표시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칸을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얘는 전부 다 TCD 얘네들은 전부 다 층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 한 칸을 내가 보고 싶어요. 이 한 칸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층 뒤에 점 붙인 다음에 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더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용할 P랑 M 이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시 설명드리면 한 칸 차지하고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 하나고요. 층과 칸으로 표시를 한다. 자, 근데 지금 들으면서도 조금 어지럽죠?
머리가 좀 아프죠? 왜냐면 자, 이 칸도 있고 이 칸도 있고 이 칸도 있는데 자, 이 칸들을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하면 얘는 0층에 2번 칸, 그리고 얘는 1층에 3번 칸, 얘는 2층에 7번 칸. 그럼 내가 뭐 할 때마다 야 0층에 2번 칸 가져와, 1층에 3번 칸 데려와, 2층에 7번 칸 데려와, 뭐 8층에 A번 칸 데려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조금 쉽게 별명을 붙이고 기능 관련돼서 이름을 붙이는 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P01은 여기에 연결한 스위치는 내가 정지할 때 쓸 거다 하면은 변수를 갖다가 그냥 정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를 보고 아, 야, 내가 정지를 할 건데 뭐 데려오느냐? 혹은 정지 데려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A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P0층에 1번 칸 데려와, 뭐 P01 데려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A 버튼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친숙하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변수가 되겠다.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 있죠? 얘를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키 혹은 뭐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돼요. 지우고 나서 자, 위에서 단축키 설명을 드렸었죠? 자, A 접점 넣고 싶으면 해당 칸을 원하는 칸을 선택하시고 F3 하면 이 변수 혹은 디바이스를 입력해라 라는 창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M0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할게요. 자, 이때 00 넣으셔도 되고 0만 하셔도 되고 00000 하셔도 돼요. M0이라 치면 자동으로 이 앞에 0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굳이 0을 다 치실 필요 없고요. 옆에 보시면 이 변수 설명 자동 추가라는 요 선택창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확인을 눌렀을 때 변수 설명 추가하는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앞에 0000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0 넣으셔도 되고 다 치셔도 되고요. 뭐 0 더 넣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변수는 내가 A 버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영어나 한글이 앞에 올 수는 있는데 숫자는 앞에 못 와요. 숫자를 이렇게 앞에 넣으면 변수 표현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 숫자는 뒤쪽에 와야 돼요. 자, 이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A 버튼이라고 들어가죠. 자, 제가 만약 변수를 안 넣는다라고 해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출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력은 F9였죠. F9. 그래서 아무 칸이나 그 라인에 해당 칸을 선택하셔서 F9 눌러주시면 자, 변수 디바이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없던 게 생겼죠. 보면 A 버튼 M0. 자, 우리가 변수 디바이스 얘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밑에 추가가 됩니다. 자, 출력으로 내보내는 건 내가 1층에 자 10번 칸 쓰고 싶어요. 그럼 뭐라 써야 돼요? 네, M1A라고 써야 되죠. M1 10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11층에 0번 칸이 돼요. 10번 칸 쓰고 싶으면 A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내가 확인 눌렀을 때 변수 요 창이 뜨죠. 우리가 자동 추가를 선택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 창에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디바이스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꼭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별명이니까 꼭 없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디바이스만 선택해두면 디바이스가 이렇게 뜨고 변수를 입력을 하면 변수가 이렇게 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랑 변수를 둘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위쪽 칸에 보시면 보기에 쭉 내렸을 때 디바이스 변수 보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기에서 디바이스 변수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디바이스랑 변수를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쪽 란에 디바이스가 뜨고요. 아래쪽에 변수가 뜹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러면 왼쪽에 보이듯이 위쪽에는 M0000 이렇게 디바이스가 뜨고 아래쪽에는 A 버튼이라는 변수가 뜨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출력을 갖다가 변수를 이제 놓고 싶어요. 놓고 싶으면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일단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네모칸을 얘로 갖다 댄 다음에 엔터 치시고 변수 설명 자동 추가가 돼 있죠? 다시 엔터 치시면 변수 창이 떠요. 여기에다가 A램프라고 변수를 짓겠습니다. 그럼 A 버튼을 누르면 A램프가 켜지는 거죠. 그럼 내가 옆에다가 A 버튼 옆에다가 B접점을 넣어 볼게요. B접점은 F4번이죠. F4. 얘는 변수를 갖다가 B 버튼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은 변수를 넣는 거죠.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제 디바이스를 입력해라 라고 뜹니다. 안 넘어가져요. 확인을 했을 때 안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M01을 넣겠습니다. 즉 0층에 1번 칸이죠. 그럼 걔는 M1이라고 쳐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M01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건 M01이라고 쳐도 당연히 M00001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얘네들의 이제 동작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A 버튼. 자, A 접점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랑 기능을 제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내가 A 버튼한테 M00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켜라 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얘한테 지금 ON 신호를 안 보냈으니까 반대로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얘가 켜지게 되는 거죠. 즉 A 버튼은 켜고 B 버튼은 끄면은 그때 A 램프가 켜진다. 반대로 A 버튼한테 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사실 제일 최초 상태에서 얘를 안 켜면 연결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램프는 당연히 안 켜지고요. 자, 제가 얘를 켠 상태에서 A 버튼을 켠 상태에서 B 버튼도 켠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B 버튼, 자 B 접점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써놨듯이 동작 신호가 있으면 연결을 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 버튼은 켠 상태에서 B 버튼도 켜면은 여기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연결이 돼 있다가 끊어졌으니까 이 램프는 당연히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A 접점과 B 접점 그리고 출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